저렇게 대형 확성기입니다. 저희가 대형 미디어월인데 대형 미디어월을 가득 채운 이 확성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큽니다. 엄청 크고 쭉쭉 소리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김여정이 참 신경 쓰는 게 바로 저희의 확성기입니다. 이걸 6년 만에 틀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이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자, 6년 만에 확성기를 틀었습니다. 북한에서는 8일 밤과 9일 밤에 오물풍선을 또 보냈습니다. 우리 합참 발표에 따르면 330여 개를 살포한 걸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이 8일에 오물풍선 330개를 살포했고 80개가 남아있고 정부가 9일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또 방송할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라고 했는데 그날 밤 북한이 또 풍선을 재살포하면서 김여정이 입장까지 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시간 동안 어떤 대북 확성기의 방송을 틀었는지도 취재가 됐는데 함께 보시죠. 뭐가 이렇게 신경 쓰였을까? 삼성폰이 세계 1위다. 좋은 소식 전해줬구만 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 그러면서 BTS의 Butter. 이 노래 참 좋지 않습니까? BTS Butter.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Dynamite. 볼빨간 사춘기 히트곡. 이 다 서정적이고 좋은 노래. 우리 동포들한테도 좋은 노래 들려줬는데 오물풍선을 또 보냈어요. 좋은 노래 우리가 명곡 틀어줬는데. 그리고 북한의 다음 주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북한 사람들이 일기예보가 안 돼서 날씨 정보 궁금해하거든요. 장마당 물가 동향. 삶에 유용한 정보. 좋은 거 우리가 쏙쏙 잘 전해줬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성규 차관님, 북한이 이제 일본 일기예보를 받아서 쓰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상청 뉴스가 북한 날씨를 정확하게 예보해 주다 보니까 북한 군인들도 대북 확성기 방송 겉으로는 욕을 하는데 저기서 틀어준 날씨 정보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6년 만에 우리가 날씨 방송도 재개해 줬거든. 뭐 이거 오물로 이렇게 은혜를 모릅니까? 그래서 고마워해야 할 일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탈북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 날씨의 정확도에 대해서 많이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저렇게 좀 대응을 했죠. 좀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운 게 뭐가 걱정스럽냐면은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만만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은 누군가에게 싸움을 하거나 싸움을 걸 때 만만하게 보이면 사실 절대 안 되거든요. 우습게 보이면 안 되는데 지금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좀 더 나가서 우습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걱정해요. 이번에는 압구정동에 떨어졌고 또 용산에도 떨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용산에 이게 떨어졌다는 의미는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뭐냐면은 용산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반경 대부분 한 4km 정도 가까울 거예요. 거기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상공을 뭔가 비행물체가 날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지역인 거죠. 근데 그게 용산에 떨어졌다는 건 그 비행금지 구역이 뚫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항공망이 지금 뚫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얘기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북한이 그 풍선 날리다가 느닷없이 중단했죠. 우리가 대북 확성기로 다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가 그런 발표가 나온 지 북한이 황급히 그만두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대북 확성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인들이 준비한 것을 끝냈기 때문인데 저 정도 도발을 하는 입장에서 대북 확성기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일 것이다. 아마 다시 재개될 것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좀 그 기간이 빨랐어요. 그러네요. 자,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북한이 또 왜 저럴까 하는 것을 보는데 제 판단입니다. 저는 북한이 지금 큰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실험이냐면은 풍선을 이용해서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은 무게를 달리하면서 이번에 무게가 좀 달라졌죠. 그리고 바람이 방향이 다를 때 지난번엔 북서풍을
활용했고 북서풍이 불 때 북한이 날리기 좋을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서풍이 있는 상황에서 풍선을 날렸어요. 어디까지 가고 그게 목표로 한 지점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오싹해지죠. 무언가 실전을 대비한 연습용이다. 네,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북한은 그것들 하나도 어렵지 않게 그 데이터를 지금 다 구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자료 분석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SNS만 좀 확인해도 또 저 방송만 신문만 봐도 예. 그게 어디에 가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것이 어떤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지 다 지금 뭐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얻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더 큰 어떤 도발을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실험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이겠죠. 그게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섬뜩한 것은 이런 거예요. 북한이 생화학무기 5천 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또는 교란 목적으로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도 누구든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5천 톤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면적의 4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네. 치명적이거든요. 이거를 어느 순간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이번에 김여정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에 쓰레기 또 치워봐라. 앞으로 또 하면은 우리의 새로운 대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언가 또 다른 도발. 예. 근데 이런 호언장담이 가능한 것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좀 우습게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에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은 국민에게 안심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총을 쏴서 포를 쏴서라도 터뜨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더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도 있는데 즉각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이 뭐가 있을지 북한의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좀 더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북 확성기에서 어떤 노래를 틀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이 명곡들만 저희가 골라서 엄선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확성기 방송을 할 때마다 북한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준 전시까지 선포한 바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목함질의 도발 때 제가 저때 국방부로 출입했던 기자였습니다.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취재해서 저희가 확성기 방송을 틀었고요. 그때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고사포를 동원해서 확성기를 조준 사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포로 대형 사격을 했고요. 결국 북한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때 물러서지 않았었거든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당시에도 왜 이렇게 한반도 긴장을 높이느냐라며 왜 확성기를 틀어서 저 긴장감을 높이느냐라는 일각의 비난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와 당시 군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목함질을 도발을 해놓고 우리에게 확성기 탓을 한 꼴이어서 그때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 북한이 이례적으로 물러섰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우리 대북 확성기 6년만 재개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삐라살포 행위와 확성기 도발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경고한 것이죠. 더 이상의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과거 선례에 비춰봤을 때 고사포로 대북 확성기를 조준하는 등의 위험 수위를 김여정이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또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김정은과 김여정 입장에서는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 대북 확성기를 듣고 나서 이제
탈북하는 그런 병사들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경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예전과는 달리 지금 북한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일가의 이제 3대 세습이 조금 위기감을 불러오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딸을 데리고 나와서 직접적으로 백두혈통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본인들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러한 추가 대응 논의도 하고 있는 것만큼 사실 국민 분환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사안을 어떻게든 수습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북 확성기를 틀기 전부터 무언가 대응책이 추가적으로 나왔다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굳이 그 북한을 더 자극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X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대응 방식을 논의를 하고 마지막에 갔을 때 이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